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 오늘 휴일인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내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루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있고 해서 일찍 나가서 좀 일찍 마치고 오늘 좀 들어오려고 출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8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 중에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상가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좀 잘못 선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거를 한번 약간 좀 이렇게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를 만약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면 최근에 이렇게 임대가 이렇게 녹록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그 산업센터에서 상가가 활성화가 된 건물은 유일하게 그 상가를 전체적으로 주최하는 사람이 하나일 때 상가가 살아남았습니다. 가산동에 보면 그 가산역 바로 옆에 있는 제이플라츠, 재능 건물이죠. 재능에서 직접 임대 관리를 했던 그 건물하고요. BYC, 그다음에 BYC에서 직접 임대 관리했던 BYC 건물하고, 이 두 개가 상가가 살아났던 케이스로는 유일합니다.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는 전부 다 그 분양을 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면 개인의 이기주의가 많이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 임대 관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먼저 맞춰져야 된다라는 조급함, 급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떤 현상이? 제이플라츠하고 BYC 같은 건물은 그 임대하는 사람이 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임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선별해서. 간단히 따지면 업종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동일 업종을 못 들어오게 규제할 수도 있고, 좀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좋은 업종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상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불특정의 다수가 분양을 받았어요. 왜 실패할까요? 왜? 100점 100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100%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망해야 됩니다. 망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원상복구를 하고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가가 조금 다시 재정돈될 수 있는 시기를 마련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준공이 되면 공급이 되는 시기가 똑같아요. 건물이 준공 시기가 되면 모든 그 분양하는 사람에게 시행사하고 건설사는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돈을 내라라고 그 입주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모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수분양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똑같이 같이 임대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호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호실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커버를. 그래서 업종이 지정된 호실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잘못 만약에 그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여태까지 봐온 경우는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유일하게 근처 부동산에 가서 나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내 물건 좀 임대 좀 맞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분양을 받아놓고. 분양 받아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다 서치를 해서 전화를 하는 거면 굉장히 큰 노력이에요. 그게 그냥 전화 한 통해서 한 부동산에다 이렇게 맡겨놓고 관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급하기 때문에 이 들어오고자 하는 임차인을 너무 귀하게 보고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거기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급하고 당장 임대를 맞춰야만 내 사무실, 내 호실에 대해서 이자 비용도 감당하고 내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컨디션이 어떤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 팔아요? 시행사가 팔 때를 한번 보세요. 가장 사기가 많이 횡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예요? 임대 보장.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임대가 확정돼 있으니까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등기를 친 상태에서 내 물건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임대가 맞춰져 있는 내 물건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를 어떤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파는 게 팔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업체에다 파는 거가 낫겠죠. 차라리 주변 부동산에다가 뿌릴 때 주변 부동산들한테 임대를 맞출 때 그 다음에 복비를 좀 더 넉넉하게 주더라도 괜찮은 업체, 괜찮은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상가, 이런 업체를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유치를 하는 게. 계약 기간은 최대한 한 5년 정도 가는 걸로. 그러면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상황을. 최소한 보증금을 좀 높게 가면 그 사람이 정말 이게 좀 이렇게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망해서 죽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결과적으로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상가가 잘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업종을 임대를 맞추셔야 돼요. 최대한 몇 달의 공실이 생기더라도 좋은 업종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프랜차이즈 쪽을 좀 더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주인인데 직접 이렇게 좀 들어오면 안 되자,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들어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월세를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세를. 그러면 월세를 깎아주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렌트 프리를 주세요. 1년 중에서 내가 한 달은 렌트 프리를 주겠다. 그러면 간단히 따져서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월세가 100만 원인데 깎아달라 그래갖고 90만 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하고 100만 원에 쓰고 내가 1년에 한 달은 그냥 공짜로 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보여지는 게. 외형으로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외형으로 렌트 프리를 줄망정 수익률은 보여지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최소한도로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나는 엑시하기가 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잘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임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진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내 호실을 누군가가 임대를 마친다고 치면 임대 들어오는 사람의 컨디션을 잘 봐라. 특히 돈이 없이 그냥 소자본으로 그냥 식당 조그만한 거 하나 해갖고 먹고 살 만한 사람을 유치해서는 절대 안 돼요. 100% 망해. 100% 지식산업센터는 100%.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버티고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 부분을 분명히 부동산에서 처음에 들어가기 물건이 많기 때문에 깎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1년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뭐 첫 해에는 두 달, 첫 해에는 세 달, 두 번째 달에는 두 달, 세 번째 달에는 한 달, 마지막 달에는 뭐 이제 정상적으로 렌트 프리로 가세요. 이거는 나중에 빠져나오실 때 그 부분을 차라리 내가 조금 손실을 보고 내가 해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이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각나서 좀 많이 좀 흥분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갈 수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고 내가 손을 털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건들이 있어요. 황금성으로 황금이 안 돼 버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물건들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판단하고 잘 공부하시고 미리 좀 스터디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결정적인 사실은 이유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루 종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지 이런 고민 많이 할 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걸 언급해 줘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착안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저에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보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수준들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인지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하면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궁금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고 좋은 모습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휴일인데 편안히 잘 쉬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일찍 오늘 오전에 일 보고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